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성별을 바꾼 여자 킹스맨 김형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 청취율 조사 어제 전화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게 연기를 했는데 하나가 됐어요, 저희가. 그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예. 어떤 번호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02다 하면은 꼭 받으셔야 된다면. 받아서? 왜냐면 네. 저도 아직까지 이거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 오면은 뉴스킹이라고 100번 말할 텐데. 앞에 배승이도 좀 붙여주십시오. 아, 그럼요. 저희가 오늘 하나가 됐는데 이 모습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킹스맨 첫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제 국무회의 발언과 그리고 비공개 진행된 회의에서 죄송하다는 입장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질문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아유, 사과하지 않으셔도 다시 괜찮아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생방송인데요. 네. 오늘 YTN 단독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야권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전해주셔야죠. 이거 속보라서 전해야 됩니다. 네, 직전에 이게 추가가 돼서 제가 청취율 조사에 정신이 없었어요. 네. YTN 보도에 따르면 지금 후임 총리, 비서실장 등등 많은 인물들이 또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네. 후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언론인 출신 박영선 전 장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새 비서실장 후보로는 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전 원장이 유력하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 양 전 원장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도 꼽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네. 또 이 자리에는 충청권 인사이자 참여정부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기도 했던 예.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기용을 하겠다는 거네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용을 하겠다.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김용민 의원 이분들 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적 쇄신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쇄신의 방향으로 오늘 첫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진행했는데 네. 처음으로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에 엿새만 이었는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선, 성과 부각, 후 부족한 반성의 패턴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정책 그리고 그 정책들의 성과를 이야기한 뒤에 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 이런 기조로 네.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 모두 발언에서 민생, 민심이라는 단어가 10여 차례 이상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발언과 또 비공개 회의에서 이어진 사과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반응부터 살펴보나요? 네, 국민의힘 여야 반응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공개 모두 발언 외에도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회의를 통해서 네. 죄송하다라는 말을 또 했다고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의 우선순위 첫째, 둘째,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원칙에 변함이 없고 이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다짐, 네.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YTN의 권성동 의원이 출연했었는데 이때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아쉽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징이 될 거고 모두 발언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당선인도 야당의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협치의 발언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친윤계 핵심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그간의 운영 기조, 실행 능력에 부족한 반성하긴 했지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면 네. 반성은커녕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실력이 방향은 좋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있었다면서 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고 했고요. 네. 조국혁신당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기대했는데 읽고 그냥 메시지만 읽고 끝냈다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좀 비슷하네요. 예.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신문 사설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일보에서는 또 비판적인 사설을 냈는데 네. 국민 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시밭길을 헤쳐가려면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낮은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대화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13문 발언 실망스러웠고 반성은커녕 변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외 한겨레는 국정 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경향은 변화의지 없는 윤 대통령,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라면서 대부분 좀 비판적인 논조의 사설을 냈습니다. 그러네요. 제목이 참 재밌네요.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이제 야당과 만날 가능성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모두 발언에서도 야당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어느 네. 수위로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네. 모두 발언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해야 한다. 이 정도의 발언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협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 수용할 계획 있느냐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네.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아직 여당의 지도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야당 대표도 당선인 신분에서 의원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합당결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당선인 총회를 했어요.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총의를 모았는데 네. 새로운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먼저 띄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비대위에 이어서 네 번째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고요. 네. 비대위가 결성된 후에 전당대회는 6월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총회에서 이 총선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합당 결의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총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합당이 결의가 됐는데 네. 국민의 미래는 그래서 지난 2월 23일에 창당했으니까 약 2달 만에 없어지게 된 겁니다. 네. 두 당이 합당하면서 여권은 국민의힘 90명, 국민의 미래 18명 해서 네. 당선인 총 108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이거 뭐냐 뭐 이러고 나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네. 한 이야기인데요. 검찰의 회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이 있는데 네. 여기에 김성태 등과 모였고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 주고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은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주장에 다양한 물증,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이전 부지사가 이제는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 교도 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이전 부지사의 주장을 100% 사실로 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어제 재판 출석을 위해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CCTV가 있었을 거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거다라면서 제가 보기에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페이스북에서도 네. 이게 나라냐라면서 CCTV 공개 촉구했고요. 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렇게 구속 수감자들이 술 파티하고 회의를 했다는 게 가능하냐,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뭐 검찰청 내에서 저도 이제 시보도 해봤지만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말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재판 소식도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총선이 끝나니까 치킨 값이 올랐다.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일부 품목들 가격도 일제히 오른다고요? 네, 편의점에서 볼펜, 라이터, 생리대 이런 거 사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생필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란, 계란의 소비재 가격도 일제히 오를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네. 편의점의 볼펜, 면도기, 생리대, 라이터, 폼클렌저 등의 제품이 오르고요.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 가격이 같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편의점에서 편하게 사 먹는 네. 두세 개짜리 그 계란들 있잖아요. 계란 비싸죠. 그런 것들도 10%가량 더 비싸질 예정입니다. 큰 거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킨,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격 인상 소식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굽내가 뭐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9개 치킨 제품 가격을 모두 1,900원씩 올렸는데 2년 만에 올린 거고요.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류,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습니다. 예. 그 외에 지난해에는 BHC와 교촌이 가격을 인상했고 올해 2월에는 노브랜드 버거도 메뉴 30여 종의 판매 가격을 3% 가까이 올렸습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킹스베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적당히 좀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청취를 위해서 화이팅해야 되고 우리 일신전신해가지고 옷도 같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